여기는 2013년 6월 19일 레드마운틴 뽕술과 남도 밥상 그리고 신이 난 여경과 해리가 함께하는 전남 영광입니다. 502.1Hz 담비 FM 여경과 해리의 하루만 하는 라디오 전남 영광 특집 천년의 정원에서 방송 보내드립니다. 전남 영광이네요. 안녕하세요. 하루만 하는 라디오의 하루만 하는 DJ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여경입니다. 아, 네, 드디어 우리가 며칠 전부터 함께 꿈꾸던 전남 영광에서의 라디오 그 첫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경 씨?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저도 굉장히 떨리네요. 그 맨날 막 라디오 같은 거 들을 때 보면 DJ 바뀔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새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첫 방송입니다 막 하고 막 되게 떨리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실수하고 떨리네요 할 때 저 사람들 라디오 작가분들이 다 막 이것도 써주고 막 뭐 다 뭐 헤드폰도 쓰고 마이크도 뭐 다 이렇게 막 다 있고 장비도 다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떨리냐 이랬는데 되게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냐? 네. 라디오 같은 거 전에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여경? 한 번도 없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저는 한 2년쯤 전에 엄청 벼르다가 왜냐면 라디오 DJ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한 13살 때 처음 이제 품은 꿈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막 이런 중후한 어른이 돼서 전 세계에 딱 한 줌의 사람들만 듣는 라디오의 DJ가 되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막 노래 같은 거 이제 선곡해서,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걸 이제 많이 들어서 뭔가 딱 한 줌의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딱 그 일상의 뭔가 위로나 위안이나 되게 막 외로울 때 친구 같은 게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DJ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고 한 2년쯤 전에 한번 이걸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혼자 하긴 좀 안 되고 친구랑 같이 해볼까 했는데 이게 은근히 막상 또 하기까지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그래갖고 맞아. 많은 친구들이 귀찮아서 떠나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제 저의 라디오 연분인 여경과 만나서 영광이네요. 전남 영광이네요. 영광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천년의 정원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인데요. 이 천년의 정원까지 우리가 온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전남 영화에서 머물고 있는 모텔 이름이 천년의 정원이에요. 너무 좋아. 되게 좋아요, 지금 여기. 우리 처음 들어올 땐 굉장히 신세계였거든요. 이제 어디서 이제 여경이 손수 모텔을 네이버에 쳐갖고 영광 숙박 이렇게 하고 모텔을 찾아서 천년의 정원이라는 그 이름에 반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아니 건물을 세 바퀴를 3면을 삥 돌아도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거 있죠, 막 세차할 때 차들 집어넣는 그 막 빅 대걸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대걸레 있잖아요. 그런 재질로 된 이상 커튼 같은 게 하나 쳐 있길래 거기에 또 들어갔더니 이게 엄청 휑하게 차고들밖에 없는데 그 차고 옆에 엄청 가파르고 좁은 계단이 있더니 그 위에 방이 있었어요. 맞아. 숨어 있었어요. 계산하는 사람도 없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인 계산 기계만 딱 붙어 있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우리 볼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완전 비밀 보장의 그렇죠. 불륜을 위한 최적의 공간. 그런 곳에. 이제 알았어요. 모텔이 왜 이렇게 뭔가 이런 낮의 세계에서 천대받는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구조가. 맞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좀 그냥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곳 쪽으로 가서 이렇게 양옆에 아마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근데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오는 건 또 다시 CCTV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거셨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방에다가 아니 방도 아니지 방 앞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전화 가서 친히 내려오시더니 아 이제 여기는 이제 어린 학생들이 다른 방을 주시겠다며 그러면서 저희를 제일 사이드 방으로 몰아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영광이에요. 전남 영광이 아주 정말 네 전남 영광이에요. 앞으로 이거 몇 번이나 써먹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떨리고 되게 반갑고 그러네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영광에 왔습니다. 영광 굳이 갑자기 영광인 이유는 영광 굴비 유명하죠. 유명하죠. 하지만 네 영광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굴비 먹으러 가냐. 심지어 이제 여경 어머니께서는 여경께 친히 카톡을 하시어 굴비 만들러 가냐라는 카톡도 주셨는데 네 그런 분들 참 많으셨는데요. 굴비 정식 비싸요. 비싸서 엄청 비싸. 네, 엄청 비싸요. 비싸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까지 왔는데 굴비도 못 먹고 좀 이렇게 아쉽고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이 라디오에서는 이제 전남 영광을 위한 노래 특히 이제 참 그렇게 맛있다는 그 영광 굴비 전남 영광만의 굴비 영광 굴비를 위한 선곡 보냅니다.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방금 틀어드린 노래는요. 코이와 굴비굴비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전남 영광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굴비 많이 먹으라며 친히 선곡해 준 노래입니다. 그래서
멜로디 오브 엔젤이라는 뮤지션의 코이와 굴비굴비. 이제 찾으실 때는 또 코이와 굴비의 그러니까 코이와 굴비굴비가 코이가 일본어로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사랑은 굴비굴비. 사랑은 굴비라네요. 내가 원래 원제는 그룹인데요. 발음이 그룹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중간부터 그 굴비 부분을 그 이제 가수분도 직접 부르고 뒤에 코러스 분들도 이렇게 코러스를 넣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굴비 이렇게 넣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 굴비송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J-팝의 대가인 저희 친언니가 제가 이제 영광에 간다니까 친히 선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선곡해 준 곡으로 첫 곡 열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광 라디오 저희 하루만 하는 라디오 이제 영광 특집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네 정말 진짜로 이번엔 드립이 아니고 정말 영광이네요. 네, 부디 한 줌까지 안 돼도 한 톨의 이제 사람이라도 저희 이 라디오를 듣고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웃으신다거나 숨 돌린다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경은 어떤가요? 또 아무래도 저희가 담비 FM에 아래에 있다 보니까 담비 친구들에게 또 남다른 꼭 좀 잘 그냥 심심할 때 들어주었으면 하는 기분. 다들 잘 지내나요? 보고 싶어요. 여경은 어떤가요? 저도 담비 친구들이 거의 이제 청취자를 담비 친구들로 상정해 놓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건데 아마 지금 많은 이들이 시험 공부 속에 있겠죠? 그렇죠. 저희 지금 한가운데에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될지 우리 약올림이 될지 어렵네요. 미묘한 지점에 있는 것 같지만 저의 소망은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이고 네, 잠시나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도 그러면요. 저희는 그래도 라이브로 올려볼 예정인데 이 라디오를 오늘 밤이나 내일에 시험 끝나고 들어주세요. 네, 조금만 듣다가 여기까지도 벌써 들으셨으면 빨리 끄고 지금 아직 시험 기간이죠. 아직 시험 기간이면 빨리 내일 공부하시고 지금 꺼요. 지금 꺼고 저희 이제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 들으셔도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내용도 안 변하고 노래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으시면서 저희의 목소리가 약올림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너무 그럼 슬플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기를 바라며 시험 끝나고 들어주시기를 아니면은 시험 공부하다 너무 미칠 것 같을 때 뭐라도 딴 소리가 필요하다 싶으실 때 이제 들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떨려. 곡으로 준비한 건요.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잘 떠나가실 수 있게 혹은 뭐 잠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조용한 노래, 잔잔한 노래, 굴비굴비하는 또 다른 분위기로 네, 아주 그루비하게 시작을 열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조동익의 첫 발자국이라는 연주곡이었어요. 네. 그냥 오늘 이 노래를 처음 이렇게 틀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라디오를 진행하는 첫 시작이기도 하고 그냥 뭐랄까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훌쩍 여행을 떠나는 거 그리고 섬으로 떠나가는 거 영광이라는 새로운 도시에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거 그런 우리가 섬으로 가는 거는 아직 비밀이에요. 아하 그랬군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자면 담은 선곡이었어요. 네. 좋은 연주곡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만 하는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라디오는 한 요일에 한 코너씩만 하지만 우린 지금 신나서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코너 두 개의 문입니다. 두 개의 문은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예요. 네, 처음에는 가뿐하게 간편하게 가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여행하고 도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도피 여행을 왔으니까. 아, 라디오에서 보면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막상 하니까 되게 즐겁고 수줍네요. 네, 어쨌든 저희는 지금 도피 여행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신조는 한 계절에 한 번씩 이제 내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그런 도피 여행을 할 수 있는 삶인데요. 참 둘 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피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이 둘이 없으면은 사람이 참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도피도 여행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어떤 짓들은 그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며칠간 빠져 있었는데 그 상태로부터 건져 주었던 그런 위로의 말들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도망가라고. 네, 누군가 절 보고 도망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게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꼭 여기 붙들려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잠시 도망가도 되는 거구나. 그게 마냥 비겁한 일도 아니고 뭐 나약한 일도 아니라는 거. 그런 말 들었을 때 되게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전 들으면 그 순간 되게 막 울컥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먹먹하고 되게 진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어떻게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이해시키는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힘들다거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내가 지금 힘들다인 것 같아요. 힘들다. 맞아. 어떻게 힘들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제 그 사람에게 내 힘듦이 그 사람도 어쨌든 이렇게 좀 실감을 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힘듦을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내 힘듦을 이해받아야 한다는 기분이 들면 좀 되게 아득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막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내 힘듦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나?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갖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계속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냥 계속 쌓게 되고 저는 좀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딘가는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난 이 정도 딱 요만큼 어쨌든 제 지금의 마음의 평수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아직 뭐 1인 가구 5평, 15평, 15평 크네? 10평의 사람이라고 치는데 근데 막 내가 어쩌다 한 8, 9평의 힘듦을 안게 됐다 이래서 그러면은 저는 한테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되게 포화 상태고 그런 건데 막 다른 바깥에서 막 18평에 막 힘듦을 안고 사는 사람 막 198평의 힘듦을 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내 8평짜리 힘듦은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평이다. 그리고 난 지금 8평, 나는 10평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8평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여경과 저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평수가 또 이 자녀 용량 평수가 위태위태한 것을 느끼고 어쨌든 높이로 왔습니다. 맞아요. 용량 비우기.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 이제 마음에 그 쌓이는 막 울컥임들 디스크 정리. 맞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인데요. 네, 그래서 도피 여행 왔고 도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경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자기의 도피 성공 경험 혹은 도피 실패 경험, 도피 시도 경험 같은 게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여행이라는 아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건전한 도피 방식을 진짜. 찾게 되었던 건데 그러네요. 제일 건강한 도피 방식일지도 모르겠다. 그 전에는 여행의 방식을 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뭐랄까 힘들었던 나에게도 힘들었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힘들었던 도피를 이제 서울 올라온 첫 1년을 보내고 나서 네, 도피였죠. 그때 이제 서울 갓 올라와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무한히 펼쳐지고 맞아. 그 대학에 다 알기에도 너무 많고 다 모르기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 맞아. 그렇게 무한히 펼쳐져 가는데 그 안에서 뭐랄까 내 자리는 도무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부산에 내려갔을 때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조차도 뭐랄까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경계적 존재?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에게 그게 굉장히 커다란 짐이었거든요. 고통이었고. 그래서 그때 거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소위 잠수를 탔었죠. 그게 저에게 가장 암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도피인데 그래서 그때 핸드폰도 없앴었고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산에 있다 라고 말하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서울에 있다 라고 말하고 집에만 거의 한 2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이 잠수를 타잖아요. 네. 잠수를 타는 마음속 깊이 관찰해 보면 누군가 내가 잠수 타고 있음을 인식해 주길 바래. 깊이.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잠수 끝나고 내가 겨우 이제 회복해서 막 연락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들 이렇게 막 그러고 마치 막 어제까지 막 한 것처럼 그냥 안녕 이러고 다 이제 막 그냥 다 자기 일하고 이러면 또 맞아. 왠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깊은 상념에 빠져드는. 그래서 그때 잠수를
하는 동안 그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옹졸한 무언가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뭐 연락도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었고, 그때 핸드폰을 여전히 사지 않고 있었어가지고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글이 되고 메일을 쓰다 보면 혹은 뭐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뭐 사진 이런 걸 주고받으니까 그때 되게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하고 편지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피로부터 도피할 수 있게 해주었던 식구 같네요. 도피로부터의 도피. 그러게요. 편지가 참 신기해요. 특히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도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진짜 솔직한 얘기들을 털어놓아야 하는 시점일 때 참 뭔가 그 마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내가 그 편지를 보낸다라는 편지를 쓰고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이 편지를 읽어줄 거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못할 것 같고 뭐 어떻게든 못할 것 같은 얘기들이 그냥 그 편지 하얀 면 자판 위에 올려둘 때나 아니면 그 빈 종이에 이렇게 연필을 들고 올려놓으면은 그냥 이상하게 막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 막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얘기까지 막 다 하고 갑자기 막 편지가 막 두세 장이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본능인가? 좋은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글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그냥 긴 호흡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눈다는 거. 그때 기억이 굉장히 저도 좋게 남아있어요. 글로 소통했던. 좋은 경험이다. 3초 동안 말을 못하면은 보통 라디오에서는 그게 방송사고라던데 3초 아직 안 됐죠? 그렇다고. 네. 여경 얘기를 듣다 보면서 이제 저도 제 도피의 경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이제 아무리 생각하면 최근에 힘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날까? 대충 이렇게 하기 전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왔는데 의외로 좀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제가 17살 때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들어간 이 학교는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3년을 같이 다니고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에도 같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고등학교 입학 면접 같은 걸 보긴 하는데요. 보통 다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학생 수가 되게 작아요. 한 학년이 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60명의 친구들이 중학교 3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진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 60명이 거의 그대로 고등학교 3년도 가고 거기에 이제 20명이 고등학교에서부터의 신입생으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부터 신입생 그 2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 처음 적응하는 그 한 해가 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딱 세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15살 때, 17살 때, 21살 때 이렇게 한 번씩 고민이 있었는데요. 17살 때가 되게 그 내면에 뭔가 그거 그 내 안에 막 바닥까지 가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처음 막 적응하다 보니까 그 60명인 친구들은 그 막 끈끈했던 관계가 막 또 흔들리기도 하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 대한 막 어떤 낯선 감이나 무서워했대요. 나중에 들으면 무서운 애들이 온다 막 이런 수명 왔는데 막 무서운 애들이 온다 이러고 무서워하고 저희는 이제 막 이 아이들은 이미 2, 3년 동안 이 학교, 이후 학교라는 학교에 충분히 적응돼 있는데 우린 이제 새로 들어간다라고 적응을 해야 한다라는 막 그런 압박 때문에 서로 막 되게 막 힘들어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되게 막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관계가 되게 막 사람 관계 같은 게 되게 막 그냥 수월하게 맺어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친해지고 이럴 때는 관계에 대해서 별 깊게 생각을 안 해보게 되는데 조금 그렇게 막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은 막 엄청 그거에 대한 그거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그때 그래서 막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친구가 되게 되고 뭐 이런 거에서 막 약간 정말 이렇게 야생의 정글처럼 그런 막 이런 치열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를 막 하여튼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한 해 동안 그런 관계에 있어서 힘듦이 결국 제 안에 그 바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바깥에서의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막 내가 스스로 쌓아둔 게 막 있었다면은 그게 아마 큰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그 전까지 그런 것들 생각도 못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존감 같은 거 엄청 큰 그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막 우울의 바닥에 끝을 달리고 그 막 맨날 우울한 노래 포티쉐드라고 아시나요 혹시? 그 트립팝 밴드인데 그 있어요. 여기 선곡으로 넣기는 너무 그렇고 나중에 한번 따로 들어보시. 포티쉐드의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포티쉐드 로드 길 길이란 뜻의 네, 있는데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런 노래 맨날 들으면서 항상 막 나의 이 존재의 의미와 막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막 관계에서 막 도망치고 싶었을 때 도피하고 싶었을 때 그래서 학교도 굉장히 처음에 나가기가 막 싫을 때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학교 수업을 중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멀쩡하게 막 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이런 다음에 그냥 나왔어요 중간에. 뭐라고 나왔지? 뭐 아프다고 하고 나왔나? 막 꼼수를 썼나?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엄청까지는 아닌데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시내로 나오려면 막 버스를 타야 되고 거기서 서울로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갑자기 한겨울날에 나와갖고 버스를 타고 그 서울로 와서 코엑스인가를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도 이렇게 엄청 충동적으로 골랐는데 그때가 마침 그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무슨 특별전 같은 걸 했는데 그래서 마녀 키키하고 귀를 기울이면을 같이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평일날 아무도 없고 막 영화관을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둘 다 끊어갖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고 정말 다들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얼굴에 그런 한량의 그 한량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운, 맞아. 그 여유로 충만한 그 기운을 가진 분들만 있고, 네, 그 안에서 그 영화를 봤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그냥 나와서 그 두 영화를 본 것뿐인데 그 영화들이 정말로 좋은 영화기도 했고 둘 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꼭 보세요. 네, 영화기도 했고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그냥 샥 정화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막 너무 힘들었던 막 관계 안에서나 그 사회 안에 있을 때는 뭐 너무 막 나를 압박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못 견딜 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막 압박감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것 그런 거를 이렇게 씻어내는 것 좀 생각보다 이렇게 대단한 일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냥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있던 곳을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발끝 닿는 대로 가서 좋은 영화 하나를 만나는 것로도 충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돌아와서. 그래서 오히려 민망했던 게 막 가기 전까지는 되게 막 가족들한테도 엄청 비장하게 막 어디 막 절벽 끝까지라도 갈 것처럼 막 그러고 사라졌는데 애가 그리고 이제 영화관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껐죠. 그리고 사라졌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질 때 돌아오더니 막 이렇게 뭔가 한꺼풀 벗겨진 그런 얼굴로 막 들어와서 오히려 가족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도피자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그게 기억이 남네요. 어쩌면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 항상 좀 그런 식인 것 같아. 도피가
꼭 거창하지 않아도 저도 그래서 산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 거의 매일 하는데 굉장히 무슨 아까 말했듯이 비장하게 어. 막 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처럼 막 우울하다가 딱 그 갇혀있던 공간을 벗어나서 조금만 걸으면 몇 걸음만 딱 걸어도 그 짐이 이렇게 덜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저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짧은 순간들, 도피의 순간들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어떤 상황에서 힘들다는 걸 느낄 때 힘들다는 걸 이상으로 그 힘듦 이상으로 그 상황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중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이 세계가 내 세계 다다라는 생각이 들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고민 하나가 생기면은 그거 하나로 다 이렇게 생각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잘못되면은 막 다 이렇게 꼬일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잠깐의 산책이라던가 한 편의 영화라던가 그런 도피가 그 뭔가 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너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 힘들어하고 있는 너의 그 세계가 다가 아니다. 한 발짝만 나와봐도 세계는 그 밖에 무한히 있고 충분히 그 다른 걸음으로 다른 리듬으로 거기들을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돌아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도피의 어떤 큰 맞아. 역할 같은 게. 그러면은 이제 도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행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제는? 네, 좋아요. 해리는 이번 여행을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뭔가 큰 막 그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던 것?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섬에 대한 뭔가 섬에 대한 뭐라고 하지? 로망? 섬에 대한 계속 이렇게 머리에 맴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빼빼로라던가 기타 소리라던가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항상 그냥 맴도는 거에 다들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시도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그 시도 그렇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때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자면서 꿈을 꾸다가 깼을 때 그 깨면서 다시 현실에 돌아올 때를 이제 섬을 이미지로 항상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이 한 명의 섬이고 막 사람이 친해지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막 동맹을 맺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다리를 놓기 시작하다가 바다에 이렇게 막 이어져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막 그 다리를 꾸미고 이러는 게 서로의 관계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막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나 꿈도 이제 꿈의 섬, 꿈을 꾸는 섬들이 있고 꿈을 꿀 때마다 항상 배경이 바뀌잖아요. 막 학교 꿈도 꿨다가 여기 꿈도 꿨다가 그래서 그 꿈 속의 학교 섬, 꿈 속의 집섬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섬들을 항상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꿈을 꾸고 다시 내 지금 여기 있는 현실에 있는 이 지구 섬으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매일 밤 이제 꿈을 꾸고 내 아침에 깨어날 때 중간에 어디 배 잘못 타갖고 표류되지 않고 이 지구 섬으로 항상 이 지구 현실의 지구 섬으로 돌아오는 거는 잘 돌아오는 건 얼마나 기특한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왔고 책은 안 읽고 맨날 상상만 하면서 놀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또 섬을 직접 가본 적은 별로 없어서. 저번에 해리가 어릴 때 꿈이 섬을 자기 이름을 딴 섬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도 초대하고 이러면서 살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서 섬이라는 게 해리가 가지는 의미가 또 새삼 그러네요. 잊고 있었던 걸. 진짜 그랬네. 나도 지금 같이 놀라는 기분인데. 여경은 섬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 제가 해리한테 먼저 섬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맞아. 제가 막 네. 느낌표 이렇게 초대를 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역막살이 있는지 계속 어딘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꽤 긴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딘가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20대 때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섬들을 여행을 했었대요. 물론 거의 모든 모르겠어요. 섬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20대를 이미 다 지난 분인가요? 네네. 이제 30대 넘어드는 무의식적으로 또래인 줄 알고 그 뭐랄까 삶의 밀도에 굉장히 감탄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좋네요. 적절한 기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배가 닿을 수 있는 섬들은 갔었나 봐요. 와, 그래서, 되게 많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얘기해줬고 그러면서 저도 섬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최근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바다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혹은 이렇게 잠기어 들어갈 수 있는 감정 상태가 된다거나 그래서 바다가 문득 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섬 얘기를 해준 친구의 영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섬으로 가자라고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재적소에 절묘한 초대였어요. 여경이 우리가 문득 이제 원래 처음 시작은 이제 여경하고 저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는데 저는 1년 반 만에 이제 복학이고 너무 복학생 된 느낌이에요. 진짜 그 정도의 큰 의미의 복학이고 오랜만에 여경은 어떤 의미의 복학이지? 여경도 근데 왠지 되게 오랜만에 복학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복학하는 것 같지만 한 학기밖에 휴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휴학 학기에 여경이 이제 티베트하고 인도를 다녀온 다음에 복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면서 아마 좀 되게 파장이라던가 깊이라던가 여경의 깊이라던가 파장이 많이 바뀐 후에 복학이라서 좀 여경한테도 저한테도 좀 약간 되게 새로운 느낌의 복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복학인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우리 휴학생인데 이때 아니면은 해볼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보고 싶은데 여행을 가보자 해서 어딜 갈까 하는 순간에 이제 여경이 섬으로 초대를 해주었고 그거에 제가 이제 막 환장을 해서 해서 당장 이제 포털 사이트에 섬을 쳤어요. 은근히 그런 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섬 여행 이런 거 치니까 어떤 우연히 어떤 블로그에서 전국의 섬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링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이름만 보고 막 이렇게 고르다가 호도섬이랑 호도섬도 있고 마지막까지 그 박빙의 경쟁을 했던 게야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호도섬, 게야섬, 게야도, 나골도 이 박빙의 경쟁을 하다가 이제 나골도가 이제 달이 지는 섬이라고 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우리가 섬 여행을 오게 됐네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섬으로 여행 가는 거 비밀이라더니 비밀이었는데 신나게 말하다 까먹었네요. 이렇게 된 거 다 알고 갑시다. 저희는 알고. 섬을 가려고 이제 중간다리인 영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천년의 정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천년의 정원 좋은 모텔이에요. 좋은 모텔이에요. 네, 그래서 나골도로 가게 됐어요. 달이 지는 섬. 그래서 이 달이 지는 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아마 내일 하게 될 오늘만 하는 라디오의 후속, 오늘도 하는 라디오의 아마 달섬 나골도 달섬 특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골도에 오게 됐고 여행
여행 참 할 얘기 많은 주제죠. 이게 네. 한도 끝도 없이 그쵸.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여행은 모르겠어요. 여행은 항상 음, 좀 설레게 하는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여행을 생각하다 보면 괜히 여행 계획만 짜도 되게 많이 행복해지잖아요. 도피에 대한 계획을 짜면서 벌써 저 멀리 날아가고 있고 내 몸은. 맞아. 가능 시점은 한 5년 후, 막 10년 후 이런데 막 음. 교통편까지 지금 막 다 짜고 있고 막 맞아요. 많이 했죠 그런 거. 그런 여행들은 아마 모두가 수백 번은 맞아. 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의 여행. 맞아요. 저도 뭐 심지어 저는 여행하는 중에서도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류의 사람인데 근데 또 신기하게 여행을 막상 또 하다 보면 또 여행하기 전과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들과 마주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막연한 기대 음, 뭐 항상 음. 다른 접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혹시 뭐 여행 중에 느꼈던 이상한 묘한 감정 그런 게 있었는지. 바로 생각났어요. 막 바로 막 무더기로 생각났어. 아 정말. 항상 이게 되게 어. 뭐라 하지?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지? 트라우마가 아닌데? 그 꼴 막 네? 징크스. 꼴이 왜 축구에서 골 징크스. 이 연상이 항상 네, 근데 항상 저는 그 징크스처럼 여행을 가면은 맨날 마주치게 되는 게 꼭 몸으로 알아요. 정신을 앞서서. 그러니까 정말로 막 기대를 하거나 혹은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여행도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심이라던가 이렇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언제나 비웃듯이 저버리고 그런 것들을 막 다 비웃듯이 저버리고 항상 어떤 향수병 같은 향수병 플러스 풍토병 같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일 크게 알았던 게 이제 17살 때 내몽골 중국 이쪽에 몽골 부근에 갔을 때랑 이제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을 때인데요. 그 몽골을 갈 때도 그렇고 그 몽골을 갈 때는 어떤 기대를 많이 품고 갔었고 이제 그때가 한창 막 힘들 때에 막 초원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 거였으니까 기대가 많았고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추천을 받고 간 거예요. 주변에서 너가 가면 좋아할 거야 이런 걸 받고 간 거라 저도 그 말이 너무 기뻤고 너가 가면 좋아할 거라는 말이 너무 기뻤고 그 말을 힘으로 간 여행이었는데 중국 그 내몽골 같은 경우는 초원을 보면은 이게 나에게 무언가를 줄 줄 알았는데 그거를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감흥을 받기도 이전에 막 음식 때문에 막 못 먹어갖고 막 탈나고 막 앓고 있고 그러고 있고 막 그런 캄보디아에서는 그런 너가 가면은 되게 잘 맞을 거야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런 것들 다 앞서서 그냥 너무 여기가 낯설어 갖고 막 앓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항상 묘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바래서 그리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나에게 더 맞는다 여기보다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거기에 가니까 또 거기가 여기가 되고 또 이제 거기에 여기 아닌 내 원래 집을 내 고향을 한국 땅을 다시 한국 땅에 없는 것들 때문에 막 앓고 하는 게 항상 큰 뭐랄까 부끄러움이었어요 저한테는 저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더 땅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거에서도 좀 더 이렇게 잘 구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땅에서도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뭐 농활 같은 거 갔을 때 막 흙을 막 더러워 흙 묻었어 막 이러고 털어야지 막 이러고 단일 좀 했더니 뭐야 손이 거칠어졌잖아 막 이런 그런
좋지 않은 뭔가 어떤 상황이 가든 어떤 땅에서든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든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참 항상 그런 바람인데 저의 이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항상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깨달으니까 마음으로는 막 잘해야지 이러고 가도 가면 막 열이 펄펄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앓으니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네 내몽골에 갔을 때도 거기 가면은 즉 거기 초원에 있는 유목민들하고 한 4나흘 동안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사람들 주식이 이제 양고기예요.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양고기랑 생조 같은 걸 항상 먹어요. 새끼를 항상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초원이다 보니까 이제 밭을 하거나 과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야채나 과일 같은 건 거의 안 먹고 그 양고기와 조 그리고 치즈를 해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는데 그 처음에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를 적응을 못 해갖고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냄새나 막 이런 그런 냄새나 못 먹겠어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그런 사람이 꿈이었는데 막상 가니까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하면서도 막 못 먹고 그러다 결국 위에 탈이 났어요. 위에 이렇게 위가 이렇게 슝 있으면 위 입구부터 이렇게 먹은 게 차곡차곡 얹히기 시작하는 그런 탈이 나갖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서 막 피폐해져갖고 한 4나흘 있는데 5kg가 빠져갖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5kg 안 먹어서 그냥 그렇게 진짜 무식하게 안 먹어서 빠지니까 진짜 사람이 어떤 기력의 그 밑장을 하나 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한국 음식 있는데도 막 그게 아마 제가 여름방학 시작할 때 가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여름방학 4주가 남았었을 텐데 4주 동안 집에서 뭐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약간 그때 진짜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력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 만하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그냥 밥 먹는 것도 책 하나 보는 것도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기력이 안 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도 어디로 먹은 게 들어가서 5kg를 빠져서 왔는데 10kg가 쪘었어요. 그때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이제 다이어트고 뭐고 그런 거 한다고 안 먹으면서 빼면 안 된다. 몸만 상하고 도움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건 몸 상해. 안 돼. 여행에서 다이어트까지 여행했네요 우리. 그러니까 맞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채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도 음식에 있어서 문제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항상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씀, 너는 진짜 여행복 타고났다고. 어딜 가나 잘 먹으니까. 자는 것도 잘 자요? 네. 정말 잠자리 바뀌는 거 신경 안 쓰고 너무 부러워요. 정말 잘 자는 타입이에요. 심지어 인도에서 무슨 거의 노상급의 잠자리였는데도 푹 잤어요. 옆에서 동행한 분이 어휴 그렇게 잘 자는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는 뒤척뒤척 계속 그랬는데 숨도 안 쉬고 자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먹는 것도 잠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여행복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 진짜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 때는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은 캄보디아 가서는 잠을 못 자갖고 가서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뀌는데 뭐 막 딱딱한 데라고 못 자고 그런 몸도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바뀐 게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캄보디아가 이제 그 서강대 그 교목처에서 하는 체험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간 거기 때문에 막 제가 뭐 개인 시간이 막 이렇게 널널하다거나 맘대로 자유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고 같이 계속 뭔가를 하는 거고 그거 어떤 몰입의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그 일상의 밀도 하루 그 일과의 밀도가 되게 짙은데
밤에 훅 그냥 정신 놓고 자야지 또 다음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냥 꿈을 꿨어요. 안 그래도 꿈을 많이 꾸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열이 나갔고 생전 처음 막 낯선 땅에서 링게를 맞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링게를 맞고 저도 캄보디아 갔을 때 링겔 맞았었는데 인연이 있나 봐요. 여경과 나와 캄보디아 링게. 링겔 근데 캄보디아 의료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링겔 좀 자주 맞는 타입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링겔 맞은 처음이었어 태어나서. 저도 한 5-6시간 맞아. 분명히 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되게 간호사분 응급실 같은 데 가서 간호사분이었는데 화려한 꽃무늬 잠옷 같은 걸 입고 계셨어요.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어. 저 처음에 아픈 와중에도 그걸 또 긴장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참 웃기죠. 잠옷을 입었다고 긴장을 하다니. 맞아. 저분 간호사가 맞을까? 그러니까 그 흰 옷의 권력, 흰 가운의 권력을 느꼈던 게 하여튼 그런데 그런 저를 꾸짖듯이 참 되게 당연하고 다행히도 굉장히 베테랑 간호사 하셨는데 그분이 분명히 3시간이면은 링겔 끝날 거다라고 그랬는데 6시간? 7시간을 맞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맞아. 그게 제일 길어. 움직일 수도 없고 무섭고 진짜. 그랬네요. 근데 그거 진짜 복이에요. 낯선 데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은 여경이 만나게 되는 그런 여행에서의 묘한 거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저도 물론 가면 한 번씩 아프긴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뭔가 확 잠식돼 버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아픈 거는 그냥 왠지 당연하게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렇고 그런 지점들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항상 고민해요. 여행하면서 여행은 뭘까? 맞아. 여행은 뭘까? 나는 왜 여행을 할까? 여행을 와서 나는 무엇을 원했던 거고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맞아. 근데 그게 가끔은 너무 여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좀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방인으로서 존재하면서 그들의 삶의 일상에 불쑥 이렇게 침투된 사람처럼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것만 같고 그렇게 헤집어내는 만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나? 내가 조금 달라지고 있나? 이런 괜한 뭐랄까 책임, 의무, 뭐 죄책감 이런 게 저는 좀 여행 중간중간에 좀 지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여행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운 그 현지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게 항상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이 정말 이방인으로 일하는 어떤 이방인보다는 어떤 여행자라는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와서 특권처럼 와서 이 사람들의 일상을 집어넣고 막상 정말 깊은 곳에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려서 그 사람들에게 남겨진 기분? 떠나가고 누군가가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남겨진 기분? 이런 걸 주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캄보디아를 갔을 때도 따헨 마을이라고 전통 춤 마을 같은 데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공동체처럼 형성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전통 춤을 그 캄보디아의 그 전통 춤 같은 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 아이들이 어떤 뿌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전통 춤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갔는데 정말 환대를 받았었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학교의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저도 너무 기뻤고 그런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 막 터질 것 같은 설레임. 언어가 다른 사람들, 모든 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막 그 이야기가 되고 막 순간순간 통할 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 너무 막 기쁘고 벅찬 순간들을 여행자의 어떤 위치에서 하룻밤을 그렇게 나누고 왔는데 내가 이제 떠날 때
아이들이 이제 와서 뭐 헤어지는 막 언제 또 오냐 막 그런 얘기를 맞아. 하고 할 때 사실 딱 그 생각이 언제 또 오냐라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이게 제가 캄보디아어도 안 되고 영어도 우리 영어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짧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다시 온다 또 보자 약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중국 내몽골의 그 유목민들이 떠날 때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뭔가 맞아요. 그 현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은 덜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머물렀다 떠나가면은 여행자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게 좀 조금이라도 좀 수습이 되는데 그 막 너무 막 맞아. 먹먹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그 누군가 자기 일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가 떠나가 버렸을 때 남겨진 사람은 그 기분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냥 친구가 내 집에 놀러 왔을 때만 해도 그 친구랑 한 하룻밤만 있다가 가면은 그 친구가 있었던 흔적들이 막 다 눈에 띄고 맞아요. 너무 그 빈자리들이 느껴지고 하는 것들인 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분을 주고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맞아 그때가 제일 고민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아무도 막 여행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서로 개입도 하지 말고 막 어차피 떠날 거니까 만나지 말고 이별할 거니까 사귀지 말고 막 이런 거는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점이 항상 고민이 돼요. 어려운 고민이죠. 그래서 여경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티벳하고 인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얼마 전에 그 담비에서 임순례 씨하고 우석훈 씨 이제 그린 토크랑 강연회 같은 걸 같이 열었었는데 그때 임순례 씨가 다람살라에 갔다 온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온도 그렇고 주온이 전해주기를 그 임순례 씨가 다람살라에 갔다 와서 막 삶의 영감을 받아 뭔가 막 파작 뭔가 막 이런 스파크를 막 피핑 막 이렇게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그 임순례 씨가 되게 스쳐가면서 다람살라를 얘기했었는데도 엄청 되게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특히 관심을 갖던 게 그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다람살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그 어떤 거의 습관과도 같은 존중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생명을 이렇게 막 고의를 갖거나 불필요하게 과하게 죽이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제 여름에 모기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모기가 막 물으려고 하면은 이제 3번 모기에게 말로 이 방을 나가달라라고 청한다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3번을 말로 청했는데도 모기가 세일을 하시나? 그때부터인가? 아니면은 그리고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건가? 하여튼 그게 너무 인상적이기도 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그 이야기가. 그래서 어땠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인도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인상적이었던 건 참 사람이 하나의 동물의 종으로서 세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삶의 방식들. 좀 티벳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족처럼 동물하고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막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래요? 조그만 동물들은 그렇지만 티벳에선 이제 야크나 이런 양을 치면서 사는 이제 유목민들이 많으니까 그 동물들은 하나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정말 가족 공동체 일원인 것처럼 그래서 막 이제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갔었는데
야크를 기르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야크를 구경시켜주겠다. 자기네 야크를 이러면서 가서 막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겁이 많은 야크고 쟤는 좀 성격이 있는 야크고 어머. 뭐 이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설명해주는 데서 엄청나게 느껴진 애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애기들 알고 있겠지만 길거리에 소들이 엄청 많아요. 소와 개들이 엄청 많아서 정말로 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 비켜가요 다들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찻길에 소가 앉아 있으면 이제 손님 떠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툭툭 쳐요 소를. 절로 가라고. 그래서 저기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비켜가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툭툭 친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왠지 그냥 여기나 그런 데서 막 때릴 것 같은데. 맞아. 당연히 뭔가 그래서 때린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소한테 맞고 다녀가지고 현지인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소야 미안 지나갈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려는데 저를 막 뿔로 들이받고 꼬리로 막 때리고 어머.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울상을 그래? 짓고 이러면은 현지인들 엄청 비웃고 막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이방인인 줄 알았나? 이방인에 대한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같이 사는 게 눈에 확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랑 너무 다르게. 우리는 일상적 공간에서는 거의 동물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의 맞아. 격리되어 있거나 숨겨지거나 혹은 너무나 잘 꾸며져서 이렇게 같이 애완 그 단어가 애완. 가끔 좀 무섭죠. 애완. 맞아요. 그런 식으로만 동물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좀 다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그거 너무 좋네요. 야크를 소개해주는 정말 가족처럼 다 막 기억하고 있고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살아오던 사회에서는 동물이 그냥 하나의 단위가 되고 하나의 근으로만 잠재적 근 한 근 150g 1인분으로 취급되는 그 고기 잠재적 고기로서만 취급이 되는 그런 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이 고기로 먹더라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내몽골도 그 거기는 양고기가 주식이니까 계속 양을 잡아 먹는데 그 한 번은 양을 잡는 그 양을 잡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막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먹지도 않을 단지 뭔가 돈을 뭐 팔아서 돈을 쌓아두기 위한 혹은 그냥 어떤 그냥 욕심에 의해서 동물들을 단위로 만들어서 고기로 만들어서 막 그냥 기계로 막 이렇게 도축을 해갖고 하는 거랑 그 거기에서 내몽골에서 봤던 그 양의 그 양을 이제 잡아먹는 모습은 그 양을 잡는 그 수나 그런 것도 정말 이제 필요할 때 다 떨어졌을 때 딱 이제 먹을 만큼만 딱 그것만큼만 한 마리 잡는다거나 하고 그러니까 어떤 막 도살 막 이런 현장을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장례식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장례를 하고 보내고 하듯이 간단한 의식을 이렇게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양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떠나간다는 거에 감사를 하고 그런 만큼 또 그걸 고기를 먹는 우리 인간도 다른 생명에게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되어줄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공유를 하고 맹세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싹싹 털을 가르고 이렇게 싹싹 자르고 하는 게 딱 그 죽이는 거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속을 다 보게 되고 하는 거였는데도 뭐랄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다 이해되지는 않는 어떤 평온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의식 같았어요. 종교적 의식.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게
맴돌아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막 채식이나 육식과 채식 간의 경계라던가 그런 막 공장식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개 막 그 소 돼지를 먹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서 막 개를 먹는 거나 뭐를 먹는 거에는 막 이렇게 되는 또 그 사이의 경계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항상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생명이 이제 그 고기가 돼서 내게로 왔고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식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다른 생명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그 태도들 좋네요. 바람살라 추천합니다. 네. 인도 꼭 가보세요. 정말. 기타도 지금 기타도 긍정하는 기타도 긍정하는 우리 기타가 인도 음악이 여행. 급했나 봐요. 이쯤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여경과 저 둘 다 이제 여행을 주제로 이제 뭐 우리 가까운 벗들, 담비의 벗들 이 여행을 떠난다면은 꼭 지어주고 싶은 노래, 전해주고 싶은 노래를 각자 또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경의 노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곡이 어떤 거죠? 이거 곡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 노래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바다 언덕에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메이킹 버전이에요. 오. 그래서 되게 잡음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들려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혹은 두 사람의 얘기 소리 이런 게 들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버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종종 어디론가 버스 타고 갈 때 이 노래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괜히 이렇게 친한 친구랑 속닥속닥 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게 하는 노래예요. 지금 우리처럼? 지금처럼? 그래서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바다 앞 언덕에 메이킹 트랙을 같이 듣고 올게요. 뒤놀지 않는
네, 여경이 고른 여행을 떠나는 우리 담비 친구들에게 같이 전해주고 싶은 노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바다 원더게였는데요. 진짜 그 짜잘한 막 뚱땅뚱땅 소리랑 그 웃는 소리 이런 게 되게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기척들이 느껴지는 음악이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2011년, 2012년 담비에서 담비를 해오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혹은 한 계절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담비 악단 같은 걸 만들자는 얘기가 꼭 나왔었어요. 회의에서든 뭐 지풀이에서든 2011년 여름부터 꼭 나왔었는데 그래서 막 매번 근데 또 모습이 바뀌어. 뭐 이렇게 뭐 누가 보컬을 하겠네, 막 난 뭐 트라이앵글 치겠네, 막 하고 맞아. 그런 거 했는데 또 한 번 말하고 싶네요. 담비 저는 언제나 환영해요. 담비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악단 만들어서 그리고 막 그런 막 악기 다룬다 하는 그런 거창한 악기들 말고 진짜 막 그런 막 냄비랑 숟가락이라던가 뭐 막 쌀 담아가지고 쉐이커하고. 맞아, 쌀 쉐이커라던가 막 그냥 박수 소리라던가 풍선 터트리는 소리라던가 막 그런 거로 갖고 같이 소리로 막 음악을 만들어 보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뭐 크샵 같은 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저 다람살라에서 어느 우크라이나 밴드의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타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으로 한참 치다가 되게 독특한 소리가 나고 독특한 리듬이 이렇게 들리길래 이렇게 딱 이렇게 봤더니 트럼프 카드 있죠. 그걸로 북 위에서 이렇게 막 트럼프 카드 섞는 그 동작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추룩추룩 하고 이렇게 탁탁탁 하고 보이는 라디오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끼리 추룩추룩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카드를 모서리를 탁탁 모아내고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막 타악기 연주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너무 그런 비슷한 거에 막 그 감명을 받은 게 제가 이제 여경하고 섬 여행을 같이 오면서 섬 여행을 오기 전에 섬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걸도 다리 지는 섬에 가보는 거니까 모처럼 다리 지는 섬을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나오자라는 얘기를 약속을 같이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서로 나누자마자 제가 딱 떠올랐던 영화가 언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덴마크의 에프테르 클랑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때부터 막 오랫동안 친구 밴드를 같이 해온 그런 밴드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어릴 때 고향인 덴마크의 알스 섬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그 합주를 한 거를 이제 영화로 이렇게 담은 건데 거기서 보면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막 그 밴드 멤버들하고 그 섬에 있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 막 아줌마 아저씨들 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그 합주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막 악기가 막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기본적인 피아노나 바이올린 정이 뭐 몇 명이 하고 나머지는 막 풍선 같은 걸 빵빵 터트리는 걸 소리를 쓰기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냥 어떤 그냥 물건 같은 거 가져와갖고 막 냄비라던가 그런 거 두드리고 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막 대걸레 엄청 빡빡한 대걸레 같은 거로 거기서 막 낡은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합주를 하는데 그 창고에 거친 바닥 같은 걸 이렇게 석석석석 하면서 내는 소리도 이제 음악의 일부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소리들이 좋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악기 외에 너무나 무한한 소리들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하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경하고는 내일 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화를 같이 볼 건데 담비 친구들하고도 또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고 뭐
즉석 유랑악단 워크숍 같은 거를 해본다던가 그런 것도 재미있는 놀이를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제가 여행을 떠나는 우리 담비의 벗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노래를 같이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아이슬란드의 시규어로스라는 밴드, 사실 발음이 이게 아니래요. 막 제가 뭐막 인터넷 도는 파일까지 막 적었는데 시우 그냥 네. 한국 발음답게 그냥 시규어로스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근데 시규어로스라는 밴드에 지금 제가 곡 제목이 또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곡 제목이 아이슬란드예요. 근데 그냥 어쨌든 영어같이 생긴 페르시 뭐 문자로 써 있으니까 대충 그대로 읽어보자면은 이니 메르 싱거 바이틀 싱거 네, 그 노래 알아요. 네. 네, 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혹시나 나중에 찾아보실 수도 있는, 참 깊을 텐데 그려주신다면 혹시나 누군가 나중에 좋아서 찾아보실 거를 대비해 알려드리자면은 2008년 9월 7일에 나온 시규어로스의 싱글 타이틀이고요. 이제 그 앨범 바로 다음에 그 다음 앨범 이제 정규 앨범 정규 앨범 매드 서드 하여튼 그 시규어로스 앨범 중에 앨범 제목 제일 긴 정규 앨범이고 그렇죠. 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곡으로도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이 정규 앨범이 그 자켓이 그 나체 내 청년들이 고속도로 같은 거를 넘어서 저 너머의 산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진이 자켓이에요. 이게 라이언 맥긴이라는 작가의 사진인데 참 좋아합니다. 나체 사람들을 많이 찍어서 어디 막 좋아해서 갤러리에 저장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보다가 어머 막 이러고 놀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 정말 뭐랄까 정말 사람의 몸이 진짜 그 자체의 자연이구나,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가예요. 저도 좋아하고 여경이도 참 좋아하고 우리 함께 좋아하는 그런 작가의 사진을 자켓으로 삼은 앨범의 첫 번째 곡 이니메르 싱거 바이틀리 싱거 은빛 강물 위에서, 은빛 강물 위로라는 뜻이래요. 네, 그 노래 같이 들을게요.
best vinur, hverju sem dynur, ég kyngi tári og andað hári, illum látum, í faðmi grátum, þegar við hittumst, þegar við kyssumst, varirnar brendur, höldumst í hendur, ég sé þig vakin, ég sé þig nakin, inn í mér syngur, á milli syngur, allt að þér aða, við hlaupum hraðar, allt verður smærra, ég öskra hærra, erfiðara, í burtu fara, minn besti vinur, hverju sem dynur, að illum látum, í faðmi grátum, ég kyngi tári og andað hári, þegar við hittumst, þegar við kyssumst, varirnar brendur, höldumst í hendur, ég sé þig vakin, ég sé þig nakin, inn í mér syngur, litli syngur. 네, 시규어로스의 이니 메르 싱거 바이틀리 싱거 같이 들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은빛 강물 위로라는 뜻이고요. 제목은 이제 노래가 아이슬란드어로 막 노래를 했는데 뜻이 이제 막 가사가 뭐 막 빛의 속도로 마음 안에 무언가가 너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폭발할 거고 막 지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거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빌고 춤을 춰봐. 뭐 모든 것이 이제 축복 속에 잊혀지는 오늘 잊혀지고 이제 그리고 눈을 뜨면은 꿈이 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계속 꾸던 꿈이 또 현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노래하고 참 잘 어울리는 가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여행과 도피를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이제 원래 라디오는 한 요일에 한 코너지만 우리는 신나서 한 번에 다 할 거야 라고 제가 아주 패기 넘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라디오들이 왜 한 요일에 한 코너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벌써 1시간이 두 시간이 됐나? 이게 사람이 한번 말을 시작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깨달음에 따라 영광 첫눈의 정원 특집 라디오는 이제 두 개의 문 여행과 도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두 개의 문 코너와 함께 왔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맞다. 네. 네. 네, 대본 야매로 좀 써뒀던 우리 대본이 꼬였어요. 네. 사실 저희가 광고 듣고 오려고 했는데 광고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저희 광고가. 네, 그래서 우리의 담비 친구들이 광고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반갑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피도 써드릴 수 있다. 그럼요, 저희가 카피도 해요. 카피도 써요. 네, 국문과와 심리학과의 조합으로 아주 그러네요. 무한한 감성과 동시에 이 냉철한 과학이 함께하는 카피. 그렇죠.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함께하는 네. 광고 카피. 그런 광고 카피 써드리니까요. 네, 광고 신청해 주세요. 네. 전화 여경 연락처 아시죠? 다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전화번호 광고합니다. 네, 전화번호 광고합니다. 여경의 전화번호 자, 받아 적으세요. 010-9944-2210
둘둘하나공. 네, 둘둘치킨 하나공. 번호 같고 외우고 싶고 좋네요. 네, 둘둘하나공 이쪽으로 음. 광고 신청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제 번호는 신비하게 아직 남겨둘게요. 안 밝히고 남겨둘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처음 예정은 이제 자정에 오늘만 하는 라디오, 자정에 시작하는 라디오였는데 자정에 끝나네요. 네, 폭풍같이 아주. 폭풍같이 달려왔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또 담비와 벗들과 혹시나 또 들을 수도 있는 담비 바깥에 또 우리의 벗들과 이렇게 목소리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영광으로 전남 영광으로 네. 영광이네요. 생각하며 부디 또 제가 이 영광을 느낄 수 있게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네, 저희는 한 편의 시를 같이 시를 한 편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해요. 그래서 이재니 시인의 공원의 두위라는 시 함께 듣고 네, 이 밤 인사 나눌게요. 그러면은 시. 네, 그러면은 이제 이재니 시인의 공원의 두위 같이 듣겠습니다. 공원의 두위, 이재니.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라면 굳이 떠날 필요가 있을까? 공원은 잘한다. 무럭무럭 잘한다.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언제부터 우린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걸까? 너무 넓어 갇힌 줄도 모르겠구나. 눈을 감으면 슬픈 노래처럼 두의 목소리가 어른거린다. 두이, 내 검은 망막의 스크린 위에서 뛰노는 쥐네색의 작은 털뭉치, 오래전 잃어버린 갈색의 책,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어두운 다락방. 떠나기 전 두이는 소심하게 몇 번 공중제비를 돌았다. 두 귀를 날개처럼 펄럭이면서 마지막이라는 신호로. 나는 작고 진실하고 잘 우는 것들에만 귀가 열린다. 우린 너무 가까워 들리지 않는 귓속말 같구나. 비밀의 서랍 같은 얼굴로, 라일락이 돋아난 얼굴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위의 벤치에서 두위가 바라봤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결국 두 개의 의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저 의자에서 이 의자로. 내 목소리 위에 내 목소리를, 내 목소리 위에 내 목소리를 더집혀보는 일. 이제 남은 일은 말하지 못한 말들을 삼키거나 뜻없는 문장들의 뜻없는 의미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일뿐. 공원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염없이 걸으면서 울적하고 피로한 제자리 걸음으로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무럭무럭 지상의 공원들이 자라나는 밤, 닿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